오늘은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문제집이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데 어떤 문제집이 좋고 내가 어떤 문제집을 선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문제집에는 간단하게 기본서라는 게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집이 존재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서가 있고 문제집이 존재하는데, 개념서는 말 그대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개념이 많이 담겨있는 책들이에요. 개념 원리, 수학의 바이블, 정석, 그 외에도 무수한 문제집이 있는데 가장 어쨌거나 유명한 것 중심만 제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집에는 RPM 풍산자 수력 충전, 센, 일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마플 막 요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마플 교과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얘 수준별로 이제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학을 정말 못해 근데 이제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개념 원리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바이블도 나쁘지 않고요. 내가 수학을 조금 잘해, 그러면 정석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플 교과서는 중간쯤에 있는 건데 얘는 꽤나 두꺼워요. 책 두께가 한 이만큼 되거든요. 근데 문제집이 개념서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선에 이제 붙여놓고요. 얘는 참고를 드리면 좋은 책이긴 한데 매우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악착같이 할 자신이 있으면 마플 교과서도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PM 풍산자 수력 충전인데, 수력 충전은 정말 기본적인 책이에요. 더하기 빼기로 따지면 1 더하기 1이 뭐야? 이런 거 문제가 엄청 많이 있는 책이고요. RPM 풍산자는 너 1 더하기 1 해? 그러면 201 더하기 301은 얼마야? 이 정도를 물어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학이 정말 잘 안 된다면 개념 원리랑 수력 충전으로 같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개념 원리랑 수력 충전을 봤는데 너무 쉬워, 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싶으면 개념 원리랑 RPM 풍산자 얘네들 합쳐서 푸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원리는 개념서는 하나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 내가 RPM 풍산자를 풀만해? 그러면 센으로 가세요. 센으로 가면 얘랑 수준이 매우 비슷하기는 한데 미묘하게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절대 개념 원리만 푸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념 원리를 채택할 거면 수력 충전 또는 RPM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시고요. 수학의 바이블을 볼 거다 그러면 RPM 센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세요. 정석을 볼 거다 이 중에서 얘를 제외한 아무거나 하나를 채택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RPM을 채택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고 하면, RPM을 채택했으면 RPM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100문제 중에서 한 60% 맞추고 40% 틀린다? 그러면 한 권 더 사서 또 푸세요. 언제까지? 100문제 중에서 90은 맞고 10문제 정도 틀릴 때까지. 오케이? 그게 되면 마치 퀘스트 같은 거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세요. 센을 풀었다. 두 개의 난이도는 매우 비슷해요. 센을 풀었다. B단계 기준 100문제 중에 90문제 풀 때까지는 계속 풀어주세요. 그게 됐다? 그러면 1품을 푸세요. 같은 이치로 착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센을 푼 다음에 얘를 가든 이쪽을 가든 그거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가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블랙라벨을 조금 더 좋아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랑 마플 수능 기출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는 수능 기출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 중에서 원하시는 거 풀면 적어도 여기까지 가면 1등급 언저리 어딘가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인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념서를 혼자서 보려고 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당연하죠.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끊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공부를 하면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고등학교 수학은 혼자서 사실은 독학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학을 정말 이해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데 그러면 당연히 인강이랑 학원 중 하나를 택해서 개념을 들어야겠죠? 그러면 어떤 인강을 듣는 게 좋냐에 관한 설명인데 요즘은 EBS도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에듀, 뭐 이투스, 메가스터디에 좋은 선생님들이 꽤 많죠? 뭐 대성 마이맥 포함해서 뭐 그 강사들의 성향상 제가 어떤 게 좋은지 그건 이 다음 영상 때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건데 일단 첫 번째 인강은 대부분이 그래요. 한 10강까지 있으면 한 20강까지 있으면 1강부터 3강까지 정말 열심히 의지 있게 듣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한테 이제 최면을 걸어요. 오늘은 잠시 쉬어볼까? 내일은 잠시 쉬어볼까? 오늘은 다른 과목을 해야 되니까 인강은 잠시 멈춰볼까? 라고 하면서 최면을 걸면서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차라리 학원을 가세요. 학원은 좋든 싫든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서 어쨌거나 뭔가를 배우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강이 잘 안 들리면 학원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인강을 들을 수 있다. 나 의지를 내서 표 같은 거 혼자서 만들어서 오늘 들었는지 체킹하면서 꾸준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인강을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 인강만 들어서는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강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뭔가 경험치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었던 문제집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꼭 같이 병행해서 보세요. 인강은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좋냐고 하면 개념서 대신 개념을 듣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문제집에서 꼭 하나 채택해서 그거 하나 반드시 같이 풀어주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강만 들어서는 절대 성적 안 올라요. 오를 수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인강을 좋아하는데 들어본 결과 인강만 들어서는 성적이 그렇게 후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거면 반드시 문제집 하나 껴서 푸세요. 인강 추천은 다음 영상 때 하겠는데 사실 선생님들 이름이 언급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 훌륭한 선생님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찍도록 할게요.